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홀로 사는 사냥꾼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서방이었다. 젊은 시절 산에서 사냥을 하며 근근히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짐승들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그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요즘 들어서는 토끼 한 마리 잡기도 힘들어졌다. 김서방의 오두막은 마을 끝자락, 산 아래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벽은 금이가 있고 지붕은 여기저기 낡아 비가 새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틈새로 파고들어 밤새 몸을 떨어야 했다. 그날도 김서방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아침부터 산을 헤맸지만 더대는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다. 배는 고팠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낡은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도 이렇게 굶어야 하나. 한숨을 쉬며 산길을 내려오던 그때였다. 풀숲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김서방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다시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 짐승의 울음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풀숲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한 마리의 개가 쓰러져 있었다. 온몸은 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눈은 반쯤 감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털빛으로 보아 진돗개였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주인 없이 이곳에 버려져 있었다. 김서방은 잠시 망설였다.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의 개까지 거둘 여유는 없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도 없었다. 개의 눈빛 속에는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에잇, 사람이든 짐승이든 목숨은 귀한 법이지. 김서방은 개를 품에 안았다. 개는 너무 가벼워서 마치 뼈만 남은 것 같았다. 그는 개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두막에 도착한 김서방은 개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리고 남아있던 쌀 한 줌으로 묽은 죽을 끓였다. 자기 목까지 줄여가며 개에게 죽을 먹였다. 개는 천천히 죽을 핥아 먹었다. 그날 밤 김서방은 배를 고르며 잠자리에 들었다. 개는 그의 발치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개는 조금씩 기운을 회복했다. 처음에는 일어서지도 못하던 개가 이제는 천천히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 김서방은 자신이 먹을 것을 덜어내어 개에게 주었다. 배가 고팠지만 목숨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열흘쯤 지나자 개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놀라운 일이었다. 죽어가던 개가 이렇게 빨리 회복할 줄은 몰랐다. 개는 김서방을 따라다니며 꼬리를 흔들었다. 눈빛은 총명했고 몸놀림은 날렵했다. 넌 참 영리하게 생겼구나. 김서방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개는 그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김서방에게는 동반자가 생겼다. 개는 그를 따라 산에 올라갔다. 사냥을 나갈 때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더들놓을 때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밤이 되면 오두막 입구를 지키며 잠을 잤다. 김서방은 개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내 이름은 백구다. 털이 희니 백구라 부르마.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듯 짖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백구는 보통 개와 달랐다. 산길을 걸을 때면 어떤 길이 안전한지 먼저 알아차렸다. 사람이 다가오면 멀리서부터 그 냄새를 맡고 알려주었다. 심지어 숨겨진 샘물이나 약초가 자라는 곳까지 정확히 찾아냈다. 김서방은 신기해했다. 넌 보통 개가 아닌 것 같구나. 백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어느 날이었다. 김서방이 산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백구는 갑자기 멈춰 섰다. 그리고는 산 반대편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왜 그러느냐? 김서방이 물었지만 백구는 계속 그 방향을 응시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벌름거렸다. 무언가를 감지한 것이 분명했다. 백구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다. 김서방은 백구를 따라갔다. 평소라면 가지 않던 길이었다.
험한 바위와 덤불이 우거진 곳이었다. 하지만 백구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한참을 걷자 낯선 곳에 도착했다. 그곳은 오래된 폐허였다. 무너진 돌담과 썩은 기둥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한때는 집이었던 것 같지만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터였다. 백구는 그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특정 지점에 멈춰 서서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다. 김서방은 백구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걔는 계속해서 땅을 파고 있었다. 앞발로 흙을 걷어내고 코로 냄새를 맡았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거기 뭐가 있느냐? 김서방이 물었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땅을 팠다.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구덩이는 점점 깊어졌다. 김서방은 곁에 있던 나뭇가지를 주워 들었다. 그리고 백구가 파던 자리를 함께 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흙이 나왔다. 하지만 조금 더 파자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다. 이건 김서방은 손으로 흙을 걷어냈다. 그곳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묻혀 있었다. 상자는 오래되어 곳곳이 썩어 있었지만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크기는 두 팔로 안을 정도였다.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무거웠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는 상자를 땅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다. 상자 안에는 은전이 가득 들어 있었다. 빛바랜 은전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오래된 것들이었지만 여전히 가치가 있어 보였다. 김서방은 손을 떨며 은전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자를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많은 재물이 이곳에 묻혀 있었다니. 누가 왜 이곳에 숨겨두었는지 알 수 없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김서방을 바라보았다. 마치 이걸 찾으라고 데려온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김서방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날 여기로 데려온 게로구나. 고맙다, 백구야. 백구는 기쁜 듯 짖었다. 김서방은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야 했다. 무거운 상자를 안고 산길을 내려오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쉬지 않고 걸었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김서방은 상자를 방 한구석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문을 굳게 닫았다. 누가 볼까 두려웠다. 이런 재물을 가진 것이 알려지면 탐욕스러운 자들이 찾아올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김서방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상자 속 은전들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새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따뜻한 옷을 살 수 있을까?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이 재물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을까? 왜 이곳에 묻혀 있었을까? 혹시 도둑이 훔쳐 숨긴 것은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 급하게 피신하며 묻어둔 것일까? 김서방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며칠 동안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산에 올라가 사냥을 했고 저녁에는 백구와 함께 오두막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고민이 이어졌다. 이 재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날 아침이었다. 김서방은 결심을 굳혔다. 이 재물의 주인을 찾아보기로 했다. 만약 주인이 있다면 돌려주는 것이 옳았다. 하지만 주인을 찾을 수 없다면 그때는 자신이 사용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 어귀에는 늙은 이장이 살고 있었다. 이장은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다. 마을의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김서방은 이장의 집 문을 두드렸다. 누구시오? 안에서 이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김서방입니다. 문이 열리고 이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무슨 일인가? 여쭤볼 것이 있어 왔습니다.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산 너머 폐허가 된 터를 아십니까? 이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산 너머라. 아, 그곳을 말하는가? 옛날에 부자가 살던 집터지. 김서방의 가슴이 뛰었다. 부자요? 그렇네. 오래전 일일세. 내가 젊었을 적이니 벌써 40년도 더 된 일이야. 이장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집에는 박 부자라는 사람이 살았지. 땅도 많고 재물도 많았어. 하지만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빚진 사람들을 괴롭히기 일쑤였지. 김서방은 조용히 들었다.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었네.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박 부자는 곳간을 열지 않았어. 오히려 쌀값을 더 올렸지. 사람들은 그를 원망했네. 이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부자의 집에 불이 났어. 큰 불이었지. 집은 순식간에 타올랐고 박 부자는 가족과 함께 불길 속에서 죽었네. 그 후로 그 터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 사람들은 박 부자의 원한이 서려 있다고 했지. 김서방은 숨을 삼켰다. 그 박 부자에게 자식은 없었습니까? 없었네. 가족 모두 불에 타 죽었으니까. 이장은 고개를 저었다. 김서방은 이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김서방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박 부자의 재물이었구나. 욕심 많고 냉정했던 사람. 흉년에도 곳간을 열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불에 타 죽으며 모든 것을 잃은 사람. 김서방은 상자를 다시 꺼내 들여다보았다. 이 은전들은 아마도 박 부자가 불이 나기 전에 급히 숨겨둔 것일 터였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묻어둔 재물. 하지만 결국 그것을 찾을 기회조차 없이 세상을 떠났다. 주인은 이미 죽었고 자식도 없다. 김서방은 중얼거렸다. 이제 이 재물을 돌려줄 사람은 없었다. 박 부자의 친척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설령 있다 한들 40년이 넘은 일인이 찾기도 어려웠다. 김서방은 대꾸를 바라보았다. 대꾸는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맑은 눈동자로 주인을 바라보는 모습이 편안해 보였다. 내가 나를 여기로 이끈 것은 이 재물을 쓰라는 뜻이겠지? 대꾸는 꼬리를 한 번 흔들었다. 김서방은 결심했다. 이 재물을 정당하게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 부자처럼 욕심을 부리지는 않을 것이다.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리라. 며칠 후 김서방은 은전 몇 립을 가지고 장터로 갔다. 먼저 쌀을 샀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쌀이었다. 그리고 백구를 위한 고기도 샀다.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지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백구야, 이리 와서 먹어라. 김서방은 백구에게 고기를 주었다. 백구는 천천히 고기를 먹었다. 김서방도 따뜻한 밥을 한 그릇 먹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포만감이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시간이 흘렀다. 김서방은 조금씩 은전을 사용하며 생활을 개선해 나갔다. 낡은 오두막의 지붕을 고쳤다. 구멍 난 벽을 메웠다. 따뜻한 옷을 장만했다. 하지만 사치스럽게 쓰지는 않았다. 꼭 필요한 것만 샀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은근히 도움을 주었다. 어느 날 마을에 과부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할머니였다. 겨울이 되자 먹을 것이 떨어져 굶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김서방은 밤에 몰래 할머니 집 앞에 쌀 한 가마를 놓아두었다. 아침에 할머니는 쌀을 발견하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 누가 놓아둔 것인지 몰랐지만 그것으로 겨울을 날 수 있었다. 또 다른 날에는 병든 아이를 둔 집에 약값을 몰래 두고 갔다.
아이의 아버지는 풍파리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약을 살 돈이 없어 아이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김서방은 그 집 문 앞에 은전을 두고 돌아왔다. 다음 날 아이는 약을 먹고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김서방은 조용히 선행을 베풀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이런 일을 하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김서방은 절대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산에 올라가 사냥을 하고 조용히 살아갔다. 대꾸는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켰다. 함께 산을 오르고 함께 집을 지켰다. 대꾸의 눈빛은 늘 평온했다. 마치 주인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김서방은 대꾸와 함께 오두막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안은 따뜻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두었기 때문이다. 대꾸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굶주리며 살았을 게다. 김서방은 대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간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어. 정말 고맙다. 대꾸는 꼬리를 흔들며 주인의 손길을 받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갑자기 대꾸가 귀를 쫑긋 세웠다. 그리고 문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왜 그러느냐? 김서방이 물었다. 대꾸는 일어서서 문 앞으로 다가갔다. 계속해서 경계하는 소리를 냈다. 무언가 밖에 있었다.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대꾸는 여전히 긴장한 채로 주변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감지한 것이 분명했다. 사람인가 아니면 짐승인가? 김서방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멀리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누군가 이곳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서방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다. 마음이 불안했다. 혹시 자신이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챈 것은 아닐까? 다음 날 김서방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평소처럼 산에 올라갔지만 주변을 계속 살폈다. 대꾸도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다. 김서방이 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낯선 사람과 마주쳤다. 중년의 사내였다.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사내는 길을 막고 서서 김서방을 바라보았다. 김서방이라 하던가? 사내가 물었다. 그렇소만, 누구시오? 김서방은 경계하며 대답했다. 사내는 비죽 웃었다. 소문을 들었소? 요즘 당신이 제법 너그럽게 산다던데? 김서방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요? 김서방은 애써 태연한 척했다. 사내는 한 걸음 다가왔다. 굶어 죽을 듯 살던 사람이 갑자기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심지어 남을 돕기까지 한다니. 어디서 돈이 생긴 거요? 김서방은 말이 막혔다. 자신이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들통이 난 것이다. 작은 마을에서는 모든 것이 소문으로 퍼지기 마련이었다. 사냥으로 벌었소? 김서방은 거짓말을 했다. 사내는 코웃음을 쳤다. 사냥으로? 당신 솜씨로 그렇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거짓말 말고 사실대로 말하시구려. 김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내는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어디선가 재물을 찾은 게 분명하오. 그렇지 않소? 그 순간 대꾸가 사내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하는 모습이었다. 사내는 뒤로 물러섰다. 개까지 사나운 걸 보니 숨길 게 있긴 있나 보구려. 사내는 비웃으며 말했다. 좋소. 오늘은 이만 가겠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이 마을에서 혼자만 잘 사는 건 불가능하오. 사내는 돌아서서 사라졌다. 김서방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저 사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퍼뜨리면 큰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김서방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마을 사람 몇몇이 김서방의 집으로 찾아왔다. 어제 만난 사내도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었다. 김서방, 나오시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김서방은 문을 열었다. 대꾸는 그의 곁에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무슨 일이오? 우리가 들으니 당신이 재물을 숨기고 있다던데 사실이오? 한 사람이 물었다. 그런 것 없소? 김서방은 부인했다. 거짓말 마시오. 분명 어디선가 돈을 얻었을 게 아니오? 그렇다 해도 그게 당신들과 무슨 상관이오? 김서방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어제 만난 사내가 앞으로 나섰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어렵게 살고 있소. 그런데 당신만 혼자 재물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그게 옳은 일이오? 내가 번 것을 내가 쓰는데 무엇이 잘못이오? 김서방은 대꾸했다. 번 게 아니라 주운 거 아니오? 땅에 묻힌 재물을 찾은 거? 아니오. 사내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다. 김서방은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사내는 비웃으며 말을 이었다. 산 너머 폐허 근처에서 당신을 본 사람이 있소? 무언가를 들고 오는 것을 봤다고 하더군. 그게 무엇이오? 김서방은 침묵했다. 사내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틀림없소. 이 사람은 박 부자의 재물을 찾았소. 그 재물은 원래 이 마을 것이나 다름없소. 박 부자가 마을 사람들을 착취해서 모은 돈이 아니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박 부자는 우리를 괴롭혔소. 그의 재물은 우리가 나눠 가져야 하오.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김서방은 당황했다. 잠깐, 그건 내가 찾은 것이오. 주인도 없고 돌려줄 사람도 없소.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과 나눠야지. 사내가 소리쳤다. 당신만 독차지할 권리는 없소.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왔다. 대꾸는 더욱 거세게 짖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다. 비키시오. 한 사람이 김서방을 밀쳤다. 김서방은 비틀거렸다. 사람들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그 순간 대꾸가 앞으로 뛰어나갔다. 사람들 앞을 가로막으며 맹렬히 지저댔다. 이빨을 드러내고 온몸에 털을 곤두세웠다. 누구든 가까이 오면 물어뜯을 기세였다. 사람들은 잠시 멈춰 섰다. 저게 때문에 못 들어가겠소? 개를 치우시오. 사내가 소리쳤다. 하지만 대꾸는 물러서지 않았다. 김서방은 대꾸를 바라보았다. 저렇게 작은 몸으로 여러 사람을 막아서고 있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다. 그만두시오. 김서방이 외쳤다. 조소. 재물을 나눠주겠소? 하지만 대꾸에게 손대지는 마시오. 사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현명한 선택이오. 어서 가져오시오. 김서방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아직 은전이 절반 정도 남아 있었다. 나머지는 이미 생활비와 선행에 사용했다. 상자를 내놓자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이게 다요? 사내가 물었다. 그렇소. 나머지는 이미 썼소. 김서방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상자를 둘러쌌다. 그리고 은전을 나눠 가지기 시작했다.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투었다. 욕심이 드러났다. 김서방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음이 허전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다. 이제 더 이상 재물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사람들은 은전을 챙겨 떠났다.
마지막으로 남은 사내가 김서방을 보며 말했다. 현명한 선택을 했소. 혼자 욕심부리지 않은 것을 칭찬하겠소. 그리고 그도 사라졌다. 오두막에는 김서방과 백구만 남았다. 김서방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그토록 조심스럽게 지켜온 재물이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넘어갔다. 백구는 주인의 곁으로 다가와 머리를 그의 무릎에 기댔다. 김서방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다, 백구야. 우리는 원래 가진 게 없었잖느냐.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뿐이야. 하지만 가슴 한편이 쓰렸다. 나눠줄 생각은 있었다.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하지만 강제로 빼앗기는 것은 달랐다. 욕심 많은 자들이 억지를 부려 가져간 것이 분했다. 그날 밤 김서방은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백구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김서방은 중얼거렸다. 재물은 사라졌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내일부터 다시 산에 올라가 사냥을 해야 했다. 굶주리던 예전으로 돌아가야 했다. 며칠이 지났다. 김서방은 다시 예전처럼 살아갔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으로 향했다. 백구도 따라왔다. 덫을 놓고 짐승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예전보다 사냥이 잘 되기 시작했다. 덫에 토끼가 자주 걸렸다. 때로는 꿩도 잡혔다. 백구가 길을 안내해 주었고 짐승이 지나다닐 만한 곳을 정확히 찾아냈다. 김서방은 신기했다. 백구야, 내가 도와주는구나.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다. 장터에 내다 팔 것도 많아졌다. 토끼 가죽과 고기를 팔아 쌀을 샀다. 전처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굶지 않을 정도는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서방은 다시 안정을 찾아갔다. 한편 재물을 빼앗아간 마을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두 기뻐했다. 갑자기 생긴 은전으로 빚을 갚고 물건을 샀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다. 어떤 이는 술과 도박에 돈을 탕진했다. 어떤 이는 욕심을 내어 장사를 벌였다가 실패했다. 또 어떤 이는 돈 때문에 이웃과 다투었다. 특히 어제의 사내는 가장 많은 은전을 챙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도둑에게 털렸다. 밤에 술에 취해 돌아오다가 뒷골목에서 습격을 당한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재물을 잃어갔다. 그리고 후회하기 시작했다. 김서방에게서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김서방은 장터에서 이장을 만났다. 김서방, 잘 지내시는가? 이장이 물었다. 예, 그럭저럭 지냅니다. 김서방은 공손히 대답했다. 이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때 일은 참 안 됐네. 마을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부렸어. 지난 일입니다. 김서방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는 올바른 사람이야. 재물을 얻고도 나눌 줄 알았고 빼앗기고도 원망하지 않았지. 그런 사람은 흔치 않네. 김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장은 계속 말했다. 재물을 빼앗아간 사람들은 결국 다 잃었네. 제대로 쓰지 못하고 탕진했지. 하지만 자네는 여전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 그게 진짜 부자가 아니겠나? 김서방은 이장의 말을 곱씹었다. 맞는 말이었다. 재물은 일시적이었다. 하지만 성실함과 올바른 마음은 영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김서방은 백구를 바라보았다. 백구야,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야?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다. 그날 밤 김서방은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그는 폐허가 된 박부자의 집터를 보았다. 그곳에는 희미한 빛이 떠 있었다.
빛은 천천히 다가와 그에게 말했다. 고맙소. 김서방은 꿈속에서 물었다. 누구십니까? 나는 박 부자의 넋이오. 생전에 나는 욕심만 부리고 남을 돌보지 않았소. 그 죄로 불에 타 죽었고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소. 빛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내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보았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빼앗기고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소. 덕분에 내 죄가 조금이나마 씻겨졌소. 김서방은 놀랐다. 그럼 이제 나는 떠날 수 있소? 당신에게 감사하오. 빛은 점점 희미해졌다. 그리고 당신에게 그 개는 보통 개가 아니오. 잘 돌보시오.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김서방은 꿈에서 깨어났다. 새벽이었다. 대꾸는 여전히 그의 곁에서 자고 있었다. 고요한 숨소리가 들렸다. 김서방은 대꾸를 바라보았다. 꿈속의 말이 떠올랐다. 대꾸는 보통 개가 아니라고. 과연 무슨 뜻일까? 그는 대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누구든 나는 내가 고마워. 대꾸는 눈을 뜨고 주인을 바라보았다. 맑은 눈동자 속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김서방과 백구는 함께 살아갔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재물은 없었지만 마음은 풍족했다. 어느 날 김서방이 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낯선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허름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젊은이, 물 한 모금만 주시겠소? 노인이 부탁했다. 김서방은 주저없이 물주머니를 건넸다. 드시오. 노인은 물을 마셨다. 고맙소. 덕분에. 노인은 물주머니를 돌려주며 김서방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당신은 좋은 기운을 가지고 계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김서방은 어리둥절했다. 노인은 대꾸를 가리켰다. 저 개를 보시오. 범상치 않은 개요. 김서방은 대꾸를 바라보았다. 대꾸는 노인을 경계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저 진돗개일 뿐입니다. 김서방이 대답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오. 저 개는 당신에게 온 복이오. 잘못이면 평생 복을 누릴 것이고 함부로 대하면 복이 떠날 것이오. 저는 이미 구에게 충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서방은 진심으로 말했다. 노인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렇다면 걱정 없겠소?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마시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갔다. 김서방은 노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느새 노인은 산길 저편으로 사라졌다. 이상한 노인이었구나. 김서방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노인의 말은 마음속에 남았다. 그날 이후 김서방은 백구를 더욱 소중히 대했다. 매일 고기를 나눠주고 함께 산책을 나갔고 밤에는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백구도 김서방에게 더욱 충실했다. 사냥을 나가면 언제나 먹잇감을 찾아냈다. 집을 지킬 때는 조금의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김서방이 아플 때는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다. 김서방은 산에서 사냥을 하다가 발을 헛디뎠다. 가팔은 비탈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몸이 바위에 부딪히며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김서방은 신음했다.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아마도 부러진 것 같았다. 피가 흐르고 정신이 흐려졌다. 대꾸는 즉시 김서방의 곁으로 달려왔다. 주인의 얼굴을 핥으며 정신을 차리게 했다. 하지만 김서방은 눈을 감았다. 너무 아팠다. 대꾸는 잠시 망설이더니 산 아래로 달려갔다. 마을로 향하는 길을 전력 질주했다. 숨이 가빠도 멈추지 않았다. 주인을 살려야 했다.
마을에 도착한 백구는 이장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 앞에서 미친 듯이 지저댔다. 이장이 문을 열자 백구는 그의 옷자락을 물고 당겼다. 이게 무슨 일인가? 김서방의 개 아닌가? 이장은 백구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 있구나? 백구는 산 쪽을 바라보며 짖었다. 그리고 다시 이장의 옷을 물고 당겼다. 알겠네. 따라가 보지. 이장은 마을 사람 몇을 불러 백구를 따라갔다. 백구는 앞장서서 산으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숨을 헐떡이며 뒤따랐다. 백구는 중간중간 멈춰 서서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드디어 김서방이 쓰러진 곳에 도착했다. 저기 있소. 사람들은 서둘러 김서방에게 다가갔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 빨리 마을로 데려가야 하오. 사람들은 김서방을 들쳐 업고 산을 내려갔다. 백구는 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마을 의원이 김서방을 치료했다. 다리뼈가 부러졌고 곳곳에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다. 며칠 푹 쉬면 나을 것이오. 의원이 말했다. 이장은 김서방의 오두막으로 그를 옮겼다. 백구는 주인의 곁을 지켰다. 며칠 후 김서방은 눈을 떴다. 첫 번째로 본 것은 백구의 얼굴이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다. 백구야, 내가 나를 구했구나. 김서방은 백구를 쓰다듬었다. 이장이 찾아왔다. 정신이 드셨소? 예, 덕분에 살았습니다. 김서방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장은 고개를 저었다. 나를 고마워할 것 없소? 백구가 우리를 불러왔소? 저 개가 없었다면 자네는 산에서 죽었을 거요. 김서방은 백구를 바라보았다. 백구의 눈빛 속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고맙다, 백구야. 김서방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한 달이 지났다. 김서방의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다시 산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백구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을 다시 보는 눈이 달라졌다. 예전에 재물을 억지로 빼앗았던 것을 후회했다. 그리고 김서방의 성실함과 올곧음을 존경하게 되었다. 어느 날 예전에 재물을 빼앗았던 사내가 찾아왔다. 그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수척했다. 김서방. 사내는 고개를 숙였다. 무슨 일이오? 김서방은 담담히 물었다. 용서를 구하러 왔소? 그때 일은 정말 잘못했소? 사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물을 빼앗은 후 나는 욕심을 부렸소.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모든 걸 잃었소. 이제야 깨달았소. 억지로 빼앗은 것은 복이 아니라 화였다는 것을. 김서방은 잠시 침묵했다. 일어나시오. 뭐라 하시오? 일어나라 했소. 김서방은 사내를 일으켜 세웠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오. 이제 후회한다면 앞으로 바르게 사시오. 사내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사내는 절을 하고 돌아갔다. 백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세월이 흘렀다. 김서방은 여전히 산에서 사냥을 하며 살았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행복했다. 백구와 함께하는 날들이 그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었다. 어느 가을날 김서방은 백구와 함께 산에 올랐다. 단풍이 붉게 물든 아름다운 날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산길을 올랐다. 백구야, 우리 참 오래 함께했구나. 김서방이 말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내 덕분에 재물도 얻었고 목숨도 건졌고 삶의 의미도 찾았어. 김서방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내게 준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어.
진짜 부는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 백구는 김서방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산꼭대기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도 저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야? 김서방은 미소 지었다. 백구도 함께 앉아 마을을 바라보았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그렇게 김서방과 백구의 삶은 계속되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두 사람의 일상은 평온했다. 아침이면 함께 산에 올랐고 저녁이면 함께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을 존경했다. 재물을 얻고도 욕심내지 않았고 빼앗기고도 원망하지 않았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름을 잃지 않은 사람. 그런 김서방의 모습은 마을의 귀감이 되었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눈이 내리는 추운 날, 김서방은 백구와 함께 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백구는 이제 나이가 들어 털에 흰빛이 섞이기 시작했다. 백구야, 우리도 늙어가는구나. 김서방은 쓸쓸히 웃었다. 백구는 주인의 손에 머리를 비볐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 내가 내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었어.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갔다. 모든 것이 고요했다. 김서방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굶주리던 시절, 백구를 만난 날, 재물을 찾았던 순간, 빼앗겼던 날, 그리고 다시 일어섰던 나날들. 모든 것이 선명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김서방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백구는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날 밤, 김서방은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그 폐허를 보았다. 박 부자의 집터. 하지만 이번에는 빛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아침이 밝았다. 김서방은 눈을 떴다. 백구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다.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다. 좋은 아침이야, 백구.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날도 두 사람은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산에 올라가고, 사냥을 하고, 마을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었다.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다. 세월이 더 흘렀다. 어느 봄날, 마을에 잔치가 열렸다. 풍년을 기원하는 잔치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김서방도 백구와 함께 참석했다.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김서방, 여기 앉으시오. 오늘은 함께 즐기시오. 김서방은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었다. 백구는 그의 발치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이장이 김서방에게 다가왔다. 김서방,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달라졌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서방은 의아해했다. 이장은 설명했다. 자네가 보여준 모습 때문이지. 재물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욕심보다 나눔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네. 이제 마을 사람들도 서로 돕고 살아가고 있어.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특별한 것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 이장은 미소 지었다. 잔치는 저녁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었다. 아이들은 뛰어놀았다. 웃음소리가 마을에 가득했다. 김서방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했다. 이것이 진짜 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은전상자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함. 혼자 누리는 재물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기쁨. 밤이 되었다. 김서방은 백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달빛이 밝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백구야.
김서방이 불렀다. 백구는 주인을 올려다보았다. 내가 나를 그 재물로 이끈 건 단순히 부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 백구는 귀를 세웠다. 진짜 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던 거였지. 재물은 사라질 수 있지만 올바른 마음과 이웃과의 정은 영원하다는 것을. 김서방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했다. 고맙다, 백구야. 내 덕분에 나는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 백구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두 사람은 오두막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공간이 펼쳐졌다. 낡았지만 따뜻한 집,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운 곳. 김서방은 백구에게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잘 자거라. 백구는 눈을 감았다. 김서방도 자리에 누웠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고요한 밤이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김서방과 백구의 삶은 계속될 것이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 그것으로 충분했다. 세상에는 많은 부자가 있었다. 재물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하지만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욕심 없이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김서방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백구는 그런 주인을 만난 복된 개였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은혜를 갚으며 살아갔다. 김서방은 백구에게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백구는 김서방에게 진정한 부를 깨닫게 한 은혜를. 그 은혜는 평생 이어질 것이었다. 달빛 아래 작은 오두막에서 두 사람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내일도 함께 일어날 것이고 함께 산에 오를 것이며 함께 하루를 보낼 것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이 행복이었다.